엑셀 2007을 여셔가지고 열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다시 1작업으로 옵니다. 32쪽에 나와 있는 피봇 테이블 문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네요. 네, 피봇은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피벗, 피봇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심축 기준이 되는 축을 가지고 회전하는 거. 기준이 되는 축을 기반으로 회전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코끼리 코 이런 거 있죠. 코끼리 코. 뺑뺑 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사당패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접시 같은 거 돌리잖아요. 그렇게 회전하는 걸 피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니터도 여러분 댁에 혹시 모니터가 이렇게 보는 모니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피봇 모니터라 그래요. 우리 강의실 모니터는 그렇게 회전이 안 돼요. 지금은. 우리 거는 그냥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앞뒤로만 꺾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이것만 가능한데,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가능하죠. 여러분 모니터 사실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니터가 있어요. 내가 모니터 이렇게 잡아 올리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 이거 엘리베이션 기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뒤로 꺾이는 거 있죠. 앞뒤로 꺾이는 거는 이제 틸트 기능이라고 하죠. 틸트. 그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이 있죠. 이걸 스위블 기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회전할 수도 있어요. 회전. 모니터가 90도, 이렇게 270도 이렇게, 그런 거를 피봇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런 모니터가 있으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엑셀에서 피벗이라는 말은 뭐냐면은요, 아직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이 있어요. 뭐를 안 배웠냐면은, 부분합 이런 건 안 배웠어요. 부분합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부분합은 뭐냐면 부분적인 합계가 아니고요. 그룹별 계산하는 거를 부분합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말이 부분합이니까 부분적인 합계를 구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룹별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업무 구분 있죠. 업무 구분, 여행 안내, 이렇게 IT 컨설팅, 전기기술, 이렇게 그룹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경주 근무자, 서울 근무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주 근무자의 총 급여의 평균을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은 몇 명, 여학생은 몇 명. 남학생의 평균 성적, 여학생의 평균 성적. 또 회사에서는 직책별로 과장은 몇 명, 부장은 몇 명, 이렇게 직위별로 인원수를 센다든지 직위별로 급여의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는 부분합이라 그래요. 근데 부분합을 하려면 정렬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직책별로 그룹별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직책별로 정렬을 해야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인원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부서별로 정렬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선행 작업을 해야 돼요. 선행 작업을 해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은 전혀 그런 게 없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회전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부분합이나 다른 작업을 안 배우고 바로 지금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게 편리한 기능인가? 하는 걸 잘 모를 수는 있는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블럭을 먼저 잡습니다. 왜냐면 오른쪽 두 개는 빼고 아래쪽 두 줄은 빼는 거예요.
오른쪽 두 칸하고 아래쪽 두 줄은 우리가 계산을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원래 있는 데이터 영역이 있었죠? 네, 여기만 블럭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할 겁니다. 네, 피벗 테이블 눌러보시면은 테이블과 차트가 나오는데 네, 테이블을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피벗 테이블이란 글자 위에 있는 피벗 테이블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걸 직접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바로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룹을 짓고 들어갔기 때문에 블럭을 설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범위를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면은 범위를 지정하라고 나와요. 예. 그럼 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래서 블럭을 설정하고 피벗 테이블, 삽입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간다. 응? 다시 블럭 잡은 상태에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 뜨고요. 그러면 범위는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이때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요. 기존 워크 선택하고 제 3작업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에 보니까는. 그러면 화면 하단에 있는 화면 하단에 있는 제 3작업 시트 클릭하고 어디에다가 B2에다가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문제가 B2에다 클릭해 놓고 제3작업 B2에다 클릭해 놓고 제1작업에는 내용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제1작업 원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 가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명령을 걸면 이 결과를 어디로 가져갈 거냐를 물어요. 그때 새로운 워크시트에다 작업할 수도 있고 우린 기존에 제3작업 시트 하는 거 있으니까는 거기에다가 클릭을 해주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피벗 테이블 2가 나올 수도 있고 피벗 테이블 3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피벗 테이블 자체를 잘못 장소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삭제하겠죠. 이렇게 삭제를 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가서 피벗 테이블을 또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피벗 테이블을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피벗 테이블 2라고 떠요. 그러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피벗 테이블 2가 뜨든 피벗 테이블 3이 뜨든 100이 뜨든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만 맞으면 돼요. 안 되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까지. 여기 이름이라고 나온다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요 날짜 있잖아요. 날짜 보이세요? 날짜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이라고 들어가요. 그룹. 네, 아무 날짜에나. 그룹이라고 들어가면 그룹 화가 떠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몇 년 연도만 돼 있죠? 그 밑에 연을 선택하세요. 근데 월이 퍼렇죠? 다시 누르면 퍼런 거 사라져요. 그러니까 퍼런 게 선택이고 허연 게 해제예요. 내가 월을 선택하면은 월로 바뀌고 연을 선택하면 연도로만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중에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연도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도 세 가지로 나오겠지 뭐. 이렇게 확인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 하셨어요? 뭘 또 못했다 그래. 아, 이거를 그룹해가 들어가서 이게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연이라고 선택했잖아요. 그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지금 그냥 이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건에 두 번째 거 계약일을 그룹화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 있냐면 여기 옵션에 있어요. 옵션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에 옵션이 있고요.
여기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가도 여기는 옵션이 없네. 여기 없으면 뭐 여기 와야 되겠네. 자, 옵션이라고 있죠, 그렇죠? 예,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네. 레이블이 있는 세일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세요. 요거. 그 다음 여기 빈 셀 있죠, 빈 셀.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별표 3개를 하라고 돼 있죠? 네, 별표 3개 한번 해보세요. 별표 3개. 이 피벗 테이블에서 꼭 실행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옵션 항목 중에 요 첫 번째 거.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딱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빈 셀에다가 별표 3개 표시하라고 돼 있죠? 간혹 별표 2개로 표시하라고 하기도 해요. 2개나 3개로 표시하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요약 및 필터라고 있죠. 요약 및 필터. 요약 및 필터라는 항목이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셔서 무슨 총합계는 빼래요. 여기는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돼 있죠? 그럼 행의 총합계 표시를 빼면 돼요. 요 세 가지는 매번 시험마다 나오는데, 행의 총합계가 표시가 되는 거를 빼는 건지,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는 걸 빼는 건지, 아니면 둘 다 빼는 건지는 문제지마다 달라요. 근데 뭘 하나 꼭 빼라 그래요. 레이아웃 및 서식에 가서 가운데 맞춤하는 거하고 빈셀에 표시하는 거하고 합계 해제하는 거, 합계. 그 세 가지를 꼭 물어본다 이거죠, 확인. 그러면 이제 결과가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글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가운데 턱 들어간다고. 아까는 얘가 어디 있었냐면 앞에 있었어요, 앞에. 근데 지금은 가운데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얘들 보이세요? 얘들 이렇게 결과치 보이세요? 결과치. 네, 결과치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시고 쉼표 스타일 눌러주세요.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 쉼표 스타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왜 그랬냐면은 별표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요, 숫자는 오른쪽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1000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000 이상의 경우에 세 자리마다 구분기호 들어가죠, 1000 단위마다. 그게 문제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 유형은 항상 가운데 맞춤하고 쉼표 스타일 눌러주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예. 또 못한 거 있죠? 어떤 걸 못했나요? 어떤 걸 못했나 한번 보세요. 우리 화면하고 책하고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전기기술하고 여행안내가 바뀌어 있죠? 예, 맞아요. 이걸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바뀌라고 되어 있냐면요, 얘를 완전히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IT 컨설팅이나 여행안내나 전기기술이라는 곳에서 클릭해 놓고요, 정렬에 가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이 업무 구분이라는 항목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서순, 역순으로 바뀌죠?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근데 사용자가 난 오름차순 할래, 내림차순 할래 할 수도 있잖아요.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IT 컨설팅은 왼쪽에 있는 게 맞는데 이 두 개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여행 안내라든 전기기술이든 상관없어요. IT 컨설팅은 어차피 왼쪽에 있는 거니까 건들지 마시고, 자, 이 시커먼 네모, 두꺼운 네모 줄이 보일 거예요. 박스가. 그 박스에다 마우스를 써요. 갖다 대면은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타나요. 이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나타납니까? 이때 마우스로 누르고 저는 전기기술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면 되죠. 그렇죠?
만약에 전기기술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여행 안내 왜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끌고 오면 통째로 바뀌어요. 한번 해보세요. 바꿔보셨어요? 네. 이렇게 사방화살표가 나올 때 여행 안내 옆으로 가면 좌우가 바뀌는 거고, 전기기술을 끌어다가 여행 안내 앞으로 오면 통째로 옆으로 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해보셨어요? 잘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68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순서가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한번 참고하세요.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로 사용할 데이터가 제1작업에 있는 아까 원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얘를 블럭 잡았어요. 그 다음에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표 그룹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눌렀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기존 워크시트라고 클릭하고 어디를 제3작업을 클릭하라 그랬죠. 제3작업을 선택하고 B2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 69페이지 세 번째 보니까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가운데 그림 보시면은 어떤 거는 오른쪽, 어떤 거는 왼쪽, 어떤 거는 위, 어떤 거는 아래 해가지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해서 갖다 놨죠? 근데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앞에 가고, 즉 이름이 밑에 있고 평균이 위로 올라가면 평균이 앞으로 가는 거고 이름이 뒤로 가는 거예요.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바꾸면 다시 위아래가 바뀌잖아요. 얘는 위아래로 바뀌었고 화면에서는 좌우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값이라고 업무 구분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계약일 밑으로 가져가면 또 달라져요. 결과가 또 틀어져. 이렇게 바뀌고요. 계약일을 또 이렇게 다시 업무 구분을 가져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원하는 항목을 갖다 놓으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를 가져오면 무조건 개수로 나온다 그랬고요. 왜냐면 글자 항목에 대해서는 합계나 평균을 못 내잖아요. 그 다음에 숫자 항목, 아까 급여 시간당 급여 항목을 드래그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숫자니까 합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항목에 가서 더블 클릭하시던, 아니면 저 클릭을 하면 저 위에 필드 설정이라고 뜨니까 그걸 클릭해서 뭐 평균을 바꾸던, 아니면 오른쪽 필드 목록에 가서 클릭해가지고 각 필드 설정을 하던. 그래서 아까 합계였는데 평균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바뀔 때 요 글자가 정확히 맞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요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두 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 가져올 때는 두 줄을 한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근데 함수가 바뀌면 요 뒤에 있는 글자가, 밑에 줄에 있었던 데이터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건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9쪽에 어떻게 했냐면은 책에는 이렇게 써놨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필드 설정을 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번째 그림, 합계를 평균으로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필드 값 설정하는 거로 들어갔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예,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옵션 나와 있죠. 지금요, 옵션이요. 옵션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제가요,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옵션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는 지금 옵션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 있는 옵션을 들어가셔도 되고, 어디든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웬만한 메뉴는 다 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옵션에 들어가도 되고. 이 옵션에선 꼭 세 가지를 꼭 물어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레이아웃 항목에서 가운데 맞춤하라는 거 하고, 비어있는 셀. 왜냐면 어떤 거는 비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항목에 결과가 없을 때. 그럼 누가 장난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별표라든지 뭐 값 없음 하고 우리말로 쓰든지, 여긴 비어있습니다 라고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어있는 셀에다가 메모하는 방법. 그다음에 요약하는 방법에서 전체 합계가 가로 합계, 세로 합계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빼라고 해요. 둘 다 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느 하나만 빼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세 가지를 꼭 물어보더라 하는 거죠. 피벗 테이블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블럭 잡아서, 이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 해주고, 그 다음에 쉼표 스타일 눌러주면 보기 좋게 꾸며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남은 거 뭐예요? 항목의 순서죠. 항목의 순서. 항목의 순서는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도 되고, 그런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어떻게 된다? 통째로 움직인다 그랬죠? 통째로. 근데 이거를 조금만 가는 거야. 조금만 가니까 안 가. 휙 가면 되는데, 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선생님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조금만 더 움직이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도 우리가 배웠다라는 거죠. 그 움직이는 방법이 71페이지 보시면은 9번 그림에 나와 있네요. 9번 그림에. 움직이는 방법. 그림으로. 그 다음에 여기 그룹화하는 거. 그룹화하는 거. 이 그룹을 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줄이 선택되어 있을 때 하는 거는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는 항목만 클릭하세요. 이렇게 항목만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이제 그룹을 해제하면 다 보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룹을 질 때는 분기별로 할 거냐, 연도별로 할 거냐. 근데 지금 세 가지가 선택된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눌러서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택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안 되겠지? 연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한 8,0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8,000개를 내가 원하는 항목별로 만약에 업무 구분하고 계약일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연도가 옆으로 가고요. 계약일이 항목이 왼쪽으로 가겠죠? 계약일하고 업무 구분을 제가 X축, Y축을 바꿨잖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근데 이제 시그마 값이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아니면 왼쪽 계약일 밑으로 가느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결과책을 보고, 시험 문제지 결과를 보고, 아, 얘가 열에 가 있구나, 행에 가 있구나, 눈치를 채서 답을 맞춰야 돼요. 예. 보편화된 문제는 그냥 이렇게만 만들면 대표적으로. 선생님, 시그마 쟤는 어디서 응? 시그마. 시그마 값은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시그마 값이 나오냐면요, 여기 시그마 값이 있잖아요. 밑에 얘가 하나일 때는 안 나와요. 시그마 값이 아까 우리 이름 개수만 출력하세요 라고 만약에 하나만 갖다 놓으면은요, 여기 시그마 값이 없는데 급여 시간당에 우리가 합계를 가져왔잖아요. 여기 두 가지 이상이 나오면 시그마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뭐 평균으로 바꾼다 그랬고, 제가 예. 그렇게 되면은 정확히 이제 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순서는 위아래로 되어 있지만 결과는 좌우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의 개수가 뒤에 나온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놓으면 좌우가 바뀌고, 순서 바꾸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다시 책으로 가서 72페이지 블럭 잡아주고 우리가 가운데 맞춤해주고 쉼표 스타일 해주는 거 했어요. 예. 근데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 별표 있잖아요. 별표만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하라고 돼 있고, 숫자만 블럭 잡아서 오른쪽 정렬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다 블럭 잡으세요. 결과를. 그리고 가운데 정렬하면 어떻게 돼서 다 가운데로 와요. 숫자든 뭐든. 근데 쉼표 스타일을 딱 누르는 순간 글자는 가운데 그대로 있고 숫자만 오른쪽으로 가면서 쉼표가 찍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운데 눌러도 숫자는 가운데로 안 와요. 쉼표를 찍고 나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숫자도 가운데로 올까?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 값을 변경해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를 일반으로 돌려놓으면은 다시 와요. 이렇게 와요. 근데 이게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컴마 찍혀있고 소수점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쉼표살을 눌러주면 돼요. 쉼표살을 눌러주면은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글자는 가운데 오고 이래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1번, 12번 나눠가지고 숫자만 블럭 잡아가지고 따로 글자만 블럭 잡아서 따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힘들게 같아. 한꺼번에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업무 구분 계약이라는 글자를 우리는 먼저 썼지만 이 책에서 나중에 쓰라고 했네요.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74페이지 보시면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에 따라서 뭐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굳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은 계속 풀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사실은 부분합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다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피벗 테이블이 되게 편하다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신 것 같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이제 그래프 할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잘 안 되신 분 말씀하세요. 자, 이제 제4작업 시트를 만들어서 그래프,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예. 자, 지금 제4작업이라는 시트는 없죠? 이제 만들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33쪽을 보세요. 33쪽. 33쪽에 보니까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뭐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드시오. 그리고 제4작업 시트로 이름을 바꾸시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화면 하단에 출력 형태가 나와 있잖아요. 문제지. 여행 안내하고 IT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기술은 빼는 것 같아. 총 8명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업무 구분 중에서 전기 기술을 뺀 사람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면 근무 시간이 들어가고 시간당 급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제가 한꺼번에 쭉 이렇게 블럭 잡으면 좋은데 업무 구분, 이름, 급여 시간당 근무 시간이 차트에 포함될 내용이잖아요. 지금 33페이지 아래 그림 보시면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 근무 시간 일, 그 다음에 꺾은 선 그래프 시간당 급여라고 이렇게 설명이 써 있어요. 그걸 우린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 얘를 보고 숫자는 근무 시간하고 시간당 급여가 들어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이우주, 여행 안내, 뭐 김나라, IT 컨설팅 있잖아요. 그걸 보고 업무 구분하고 이름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제목을 보면 여행 안내하고 IT 컨설팅만 갖고 하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행 안내는 빼는 것 같더라고. 이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예.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블럭 잡으면 좋은데 그 중에 면은 빼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박진수까지는 들어가죠. 전기기술은 빼야죠. 그러면 여행 안내 포함되죠. 근데 블럭 잡으면 아까 블럭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블럭 잡고 그렇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또 여기 드래그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해야 되겠네. 자, 업무 구분이라는 글자부터 시작해요. 드래그 하는데 전기기술 최주호라는 사람 빼고
여행 안내 장영수 포함하고 10mm 빼고 나머지 또 2줄 블록 추가해주고, 그리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 삽입에 가면 세로 막대형이라고 있어요. 차트 종류 중에 클릭해서 처음 거,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고 처음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나오는지, 이렇게 안 나오고 밑에 알 수 없는 글자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차트 잘못 만든 거예요. 웅성웅성 하죠.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차트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하는 건데, 문제지를 보시면 이제 조건을 볼게요. 조건. 차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조건을 보시면 돼요. 1. 차트의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했어요. 2. 데이터 범위는 아래 그림을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졌죠. 3. 새 시트로 이동하고, 여기 차트 이동, 차트 이동 누르시고,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이때 새 시트로 가고, 새 시트로 가고, 요거 이름을 차트 1이 아니라 뭐로? 제4 작업으로 하고, 여기 차트를 클릭하고 해야 이게 나와요. 예. 차트 이동을 누르면 책에 보니까 새 시트로 가라 그랬고, 제4 작업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4 작업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어. 여기 제4 작업을 쓰라 그랬으니까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제4 작업 생겼어요? 밑에? 오케이. 그런데 이대로 제출하면 빵점이에요. 선생님 저 이거 안 나오는데 뭐가 안 나와? 이대로 제출하면 빵점 처리가 된다고요. 왜냐면 책 제일 밑에 글자 보세요. 주의사항. 시트명 순서가 1, 2, 3 다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4, 1, 2, 3이죠. 그러니까 빵점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제4 작업이라는 시트 있잖아요. 제4 작업이라는 시트 이름 있잖아. 밑에. 얘를 마우스를 끌고 제3 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시면 돼. 얘를 끌고 제3 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시커먼 화살표가 이렇게 아래 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래서 그 3 작업 오른쪽에다 놓으면은 1, 2, 3, 4 순서대로 될 거예요. 꼭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이걸 언제 하냐면 차트를 이동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름 고치고 나서 옮겨 놓으세요. 그래서 밑에 주의사항이 밑에 있지만 그때 가서 이 주의사항대로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차트 이동을 하면서 새 시트로 가서 제4 작업 바꿔놓고 하면 앞으로 가거든요. 컴퓨터는 뭐든지 그래요. 내가 삽입 그러잖아요. 삽입. 뭐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앞에 가요. 내 앞에. 내 왼쪽이나 내 위로 가는 게 삽입이에요. 추가는 오른쪽이나 밑으로 가는 게 추가고, 삽입이라는 말은 앞에 가는 거, 앞이라는 말은 왼쪽이나 위쪽이고, 추가는 내 오른쪽, 내 아래쪽, 뒤편으로 가는 게 추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삽입 그러면 앞에 가요. 앞에 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뒤로 바꿔 놓으셔야 되는 그런 게 요구되기도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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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두리 조그만 거? 이렇게 블럭 잡았던 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삽입에 가서 우리 차트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차트 이동 눌렀죠? 그럼 저는 여기다가 제 5작업이라고 써볼게요. 아니, 그렇게 말고요. 예. 여기다가 시스템으로 5작업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밑에 워크시트로 밑에다가? 안 돼요. 얘는 워크시트로 넣는 게 아니라 차트 시트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크시트 삽입이라고 제4작업 옆에 보면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워크시트 삽입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이걸 누르면 워크시트가 나와요. 그러면 뭐를 해줘야 되냐면 여기는 워크시트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차트 시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시트명에다가 자, 시트명 1작업, 2작업, 3작업 아무데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그럼 여기 차트 시트가 있어요. 차트 시트 하고 삽입 확인을 누르면 차트 시트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아까 그래프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고 나면 바로 여기에서 차트 이동 눌러서 이거는 차트 시트고 이거는 워크 시트고 이게 차트 시트고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엑셀 그 표에 있는 데다가 차트를 넣는 거고 얘는 그냥 그림만을 위한 차트만을 위한 시트로 가는 거고 제가 아직 그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면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4작업으로 가면 보시다시피 여기는 워크시트가 아니잖아요. 그래프만 달랑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조건의 1, 2, 3은 다 해결됐잖아요. 이제 네 번째에서부터가 본격적인 이제 우리 꾸미는 과정인데 열문항을 묻죠. 1에서 10까지 열문항을 묻잖아요. 그래서 한 문항당 10점이에요. 우리 지금 몇 점 맞은 거야? 30점은 했잖아. 여기까지 하면 30점은 돼. 이제 네 번째 거 볼게요. 저기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떠요. 거기 가서 몇 번째 거? 9번째 거 하는데 9번째 거? 레이아웃 9번째 거 클릭하고 그때 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기 차트 레이아웃에 첫 번째 거, 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뭐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거, 11번째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번째 거를 선택하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차트 스타일에 가서 1, 2, 3, 4, 5 순서대로 1, 2, 3, 4, 5 스타일 5번 하래요. 그럼 색깔이 변했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또 하나 또 통과. 자, 이제는 4번 했으니까 5번 해야죠. 5번. 4번? 자, 아까는 다시 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나요? 이렇게 돼 있었나? 근데 여기 가서 9번째 거 하래. 9번째 거 레이아웃 9번을 하래. 근데 어디를 눌렀나 보세요. 요거는 위에 아래 위 아래 아래 이렇게 보는 거고 줄 쳐져 있는 삼각형 있잖아요. 그럼 다 보이거든? 그러면 9번째 거 요거잖아.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시면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5번 하라고 해가지고 5번 클릭하면 뭐 이상 없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인 걸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제목입니다. 그림 영역입니다. 주 눈금선입니다. 어디 가면 범례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디는 계열입니다. 이렇게. 어디는 축 제목입니다. 어디는 축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차트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 그러니까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돼요. 차트 제목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명령을 걸면 얘가 통째로 다 바뀌어요. 한꺼번에. 이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고 하니까 자, 차트 영역에 가서 홈에 가서 글꼴을 뭐로 바꾸래요?
맑은 고딕. 맑은 고딕 본문이 아니라 맑은 고딕으로 하고 11포인트로 하고 11포인트로 하고 그렇죠? 그 여기 보면 채우기라고 있어요. 채우기. 근데 채우기가 이건 좀 시원찮다. 여기 색깔이 뭐 색깔이 아니죠? 질감이죠? 채우기 흰색. 지금 채우기 효과를 가야 되잖아요. 11포인트까지 했잖아. 맑은 고딕 11포인트까지 갔잖아요. 여기 보시면 채우기가 있어요. 페인트 통이. 근데 얘는 색깔 채우는 거고. 그러면 여기 상단에 차트 디자인,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만만한 거는요. 컨트롤 1번이에요. 컨트롤 1번. 이런 메뉴가 떠요. 그러니까는 셀에 가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셀 서식이고 도형에 가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도형 서식이고 차트 영역에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차트 영역 서식이고 이때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서식이라고 뜨고 축 제목을 클릭하면 축 제목 서식이라고 뜨고 축을 누르면 축 서식이라고 뜨고 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차트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채우기를 뭐로 하라고 돼 있다고요? 질감에 가서 그림 또는 질감이잖아. 그림 또는 질감. 질감 있네 여기 질감. 질감. 질감 중에 뭐 하래요? 파랑. 이건 데님이고 저 왼쪽은 파피루스, 캔버스, 데님이고 뭐 물방울도 보이고 물고기 화석도 보이고 초록도 녹색도 보이고 그렇죠? 흰색도 보이고 밑에 가 보시면 파랑도 보이고 분홍도 보이죠? 색깔이 대충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럼 파랑에 가면 파랑 박엽지, 분홍에 가면 분홍 박엽지. 그리고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물고기 그려져 있으면 물고기고 물방울 그려서 물방울이고 또 여기 보면 꽃다발 꽃 그림도 보이죠? 오른쪽 귀퉁이에. 근데 여기 보면 편지지도 있고 파랑 박엽지도 있고 분홍 박엽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파랑 박엽지 하라면 파랑 박엽지 누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파랑 박엽지를 누른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프가 보이는 배경 있죠? 그래프가 보이는 배경. 여기를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 그래요. 이 전체는 차트 영역이고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이는 영역 있잖아요. 막대 그래프가 보이는 뒷배경들. 여기가 그림 영역인데 얘를 클릭하시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채우기 없음 하면 되잖아요. 채우기 없음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없음 하면 되죠. 채우기 없음이라는 건 투명이죠. 투명이니까 파랑 박엽지로 다 도배를 하는 거지. 해보셨어요? 예. 그 다음 거 한번 또 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얘는 닫으셔도 되고요. 닫으셔도 되고, 예. 필요하면 이따가 또 컨트롤 1번 누르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제목을 안 고쳤네. 여행, 안내, IT 컨설팅, 전문 인력, 그 다음에 제목을 일단 고쳐주세요. 제목 안에다 클릭하고 글자를 쓰면 수정이 되니까 고쳐주시면 되고. 자, 제목 다 고쳤으면
제목을 클릭하면 제목 안에 들어가서 글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한번 나가세요. 이렇게 밖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제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원래는 글자를 커서를 이렇게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고 나서는 틀 있잖아요. 틀 점선 틀 있잖아요. 걔를 눌러줘야 돼. 근데 누르기가 불편하면요, 나간다는 말은 다른 동네 클릭하면 돼요. 다시 제목 영역을 클릭하면 제목이 온전히 다시 선택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책에 있는 대로 뭐 하면 돼요? 홈 탭에 가서 맑은 고딕 굵게는 되어 있네요. 몇 포인트? 20포인트. 20포인트. 그리고 채우는 거는 무슨 색? 흰색. 여기 흰색. 테두리가 돼 있나요? 테두리가 안 돼 있죠, 지금요. 보시면 흰색만 들어가 있지 겉 테두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테두리를 바꾸는 거는 컨트롤 1번. 궁금하면 컨트롤 1번 누르면 되지 뭐. 책에서는 보통 여기 디자인에 와서 또는 레이아웃에 와서 서식에 와서 꾸미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셔도 되지만 그냥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여기 테두리 색깔을 실선 이러면 돼요. 실선하면 여기가 보세요. 이렇게 테두리 색깔이 들어갔어요. 그게 파랑으로 들어가던 노랑으로 들어가던 여기서 봐서는 모르죠? 노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아니 우리는 지금 파란색이 나왔지만 문제지는 흑백으로 나와요. 문제지는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빨간 건지 검은 건지 구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색깔만 나오면 됐잖아요. 그랬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축제목은 어떻게 하래요? 축제목이 요거예요. 요게 축제목. 왼쪽에 축제목이라고 있죠? 얘를 어떻게 써야 돼? 써볼까? 뭐라고 써야 돼? 근무시간 여기다가 근무시간 가로 열고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근무시간 안에다 그 글자에다가 축서시라는 곳에서 클릭해놓고 글자를 고치면 돼요. 근데 근무시간 1이라는 게 요 왼쪽 위에 오에 있죠?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위로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방향을 틀어줘야죠. 그럼 근무시간 1이라는 글자를 클릭하고 맞춤에 가서 맞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놓으면 축제목 서식에 맞춤 영역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가로 그럼 가로로 되잖아. 얘가 지금 세로로 돼 있거든. 세로로 뭐 세로형이나 세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회전돼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돼 있잖아요. 이거를 뭐 하면 된다? 가로. 그럼 가로로 가요. 그리고 얘를 저 위로 올릴 거예요. 올릴 때 잘 올리셔야 돼. 자, 올리기가 수월치 않아요. 다 보세요. 제가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끌고 내려오거나 올리면 편한데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들어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요 차트 영역을 클릭했다가 여기 근무시간 1이라는 글자를 다시 들어가시면 편해요. 요령이에요 이게. 지금 이 축제목을 제가 올렸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려놨는데 얘를 올려놓으니까는 축제목에 있던 영역이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 영역 있지 않습니까? 그림 영역을 클릭하고 그럼 그림 영역 클릭하면 8군데 점이 나타나요. 이때 왼쪽에 있는 점이 있죠? 왼쪽에 있는 점.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늘어나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뭐가 또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축제목 보세요. 밑에 이름 아래쪽에 축제목은 없죠. 근데 아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을 9번째 걸 선택하는 바람에 아래쪽에도 축제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걔는 마우스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사라져요. 안 쓸 거니까. 안 쓸 거니까. 그 다음에 안 써서 우리가 제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으면 보세요. 얘를 클릭해서 그림명을 클릭해서 아래 방향 쪽으로 더 늘려주시면 밑에까지 꽉 차겠지. 얘도 하나의 도형이니까 클릭하면 8개 점이 나오고 왼쪽으로 늘려주시고 아래쪽으로 늘려주시면 크기가 좀 조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좀 볼게요. 지금 6번까지 한 거죠? 6번까지요. 이제 7번 할 차례입니다. 7번. 자, 지금 파란 여기 이 뭐야 막대 그래프 급여하라는 막대 그래프가 나왔는데 근무 시간은 안 보이죠. 왜냐면 급여는 5만원, 6만원 이거고 근무 시간은 7시간, 5시간 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같은 그래프상에 못 나온단 말이야.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시간당 급여. 시간당 급여니까 지금 어디에요?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막대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보조축으로 보내야 돼. 보조축으로. 보조축으로 보냈어요? 시간당 급여 계열의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변경을 하는데 변경을 하고 보조축으로 보내도 되고 일단 보조축으로 보내고 나서 꺾은 선으로 바꿔도 되고. 자, 일단은 제가 보조축으로 클릭을 했어요. 이 창은 닫아도 되고 옆으로 치워놔도 되고. 자, 디자인 갑니다. 현재는 짙은 색이 지금 급여인데 여기 차트 종류라고 있죠. 왼쪽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면 차트 종류를 꺾은 선을 딱 선택하면요 세로 막대 밑에 꺾은 선이 있는데 꺾은 선 중에 뭐가 4번 적게 선택될 거예요. 꺾은 선이 종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꺾은 선을 딱 클릭하는 순간 무조건 4번째 선택이 돼요. 이거로 꼭 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 보입니까? 예.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예. 여기인가 여기? 박진수라는 사람의 시간당 급여 항목값을 보여주라고 돼 있죠? 보세요. 이 부분이에요. 요 부분. 하나, 둘, 세 번째 제일 높은 거. 근데 그 항목을 딱 클릭하는 순간 나머지도 다 선택이 돼요. 그 모서리 꺾은 선 부분에 그걸 표식이라고 부르는데 클릭했더니 다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더 클릭하세요. 그러면 그 박진수라는 사람 것만 다시 선택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해라?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 예, 여기 보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되어 있죠? 누르시면 레이블 추가가 되는데 레이블이 오른쪽으로 갔죠? 오른쪽에 나타났잖아요. 위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위에? 그럼 여기도 다시 이 레이블을 클릭하고 8만이라는 숫자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서식. 뭐 컨트롤 1번 눌러도 돼요. 다시 여기 지금 8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8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8만이라는 숫자를 위로 올려야 돼요. 문제지에 보면 위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컨트롤 1번 누르는 거예요.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서식 가는 거하고 그냥 컨트롤 1번하고 똑같은 건데 잘 보세요. 이때 이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8만이라는 숫자 값을 한번 더 클릭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값이 딱 나타나요. 잘못하면은요, 이 값이라는 곳에 체크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8만을 다시 클릭하는 순간 값이 찍혀요. 왜냐면 이게 안 찍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머지 사람 값도 포함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뭐예요? 요거만의 옵션이 나오는 거지. 근데 위쪽으로 가라는 거죠. 위쪽으로. 아까 오른쪽에 있던 애를 위로 올리세요. 그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거를 꾸미고 싶다 그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런데 클릭했더니 여러 개가 선택돼? 그럼 그것만 한 번 더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을 보세요. 눈금선. 여기 눈금선이 어딘가 보세요. 눈금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 6시간, 7시간, 8시간이라고 숫자가 되어 있고 가로에 이렇게 눈금선이 가 있잖아요. 걔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눈금선이 어딘지 보세요. 얘는 차트 영역, 여기는 그림 영역, 여기는 눈금선, 그렇잖아요. 그때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선 스타일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대시 종류를 파선, 이걸 하라는데 파선. 대시 종류를 실선, 점선, 뭐 둥근 점선, 사각 점선, 파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파선. 그럼 여기가 아까 실선이었는데 점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 자, 조정을 좀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왼쪽이 또 숫자가 아까 뭐 8만 7만 하다가 7시간 6시간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간이 많이 또 그럼 공간을 좀 이렇게 늘려주시고 이쪽도 좀 줄여주시고 이쪽도 좀 줄여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지금 벗어났는데 오른쪽에 지금 많이 벗어났잖아요. 오른쪽도 이렇게 좀 빼줘야 되고 왼쪽도 좀 왼쪽으로 빼줘야 되고. 자, 축은 잘 보세요.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이라 그래요. 밑에 글자가 있는 데는 항목축이라 그래요. 항목축. 왼쪽에 보면 숫자가 있고 오른쪽에도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적혀 있는 곳은 갑축이라고 그러고 글자가 적혀 있는 데는 항목축이라고 불러요. 우리 X축, Y축 이르잖아요. 함수에서, 이 방정식에서. 그런데 그것이 세로로 되어 있으면 세로 갑축이고 그러면 가로 갑축은 없나요? 가로 갑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글자는 가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가로축이고 거기에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항목축인데 그래서 가로 항목축이라고 나오는 거고 또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세로축이라고 부르고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갑축이라서 세로 갑축이라고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세로 갑축이 몇 개 있어요. 왼쪽에도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거를 주축이라 그래요. 왼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걸 주축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걸 보조축이라 그래요. 그래프는 무조건 왼쪽에 기준으로 나와요. 밑을 기준으로. 근데 오른쪽에도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조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보조축이 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위에도 밑에가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을 수 있다고. 왼쪽에 있었으니까 오른쪽에 생기기도 한 거고. 자, 여기는 0시간 0H, 1H, 2H에서 9H까지 나와 8H까지 나와 있죠. 근데 9H까지인데 8H 맞나? 9H로 돼 있죠? 문제지는요. 일단 바꿔야 되겠네, 일단. 근데 오른쪽 숫자는 어떻게 된다 보세요.
12,000에서 9만까지 가 있어요? 얘는 안 고쳐도 되겠네. 문제는 얘가 문제네. 여기 8H라고 되어 있는 얘가 문제죠. 얘를 고쳐야죠. 컨트롤 1번. 얘를 꾸미는 거잖아. 고치는 거는 컨트롤 1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최대값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자동 말고 고정으로 바꿔서 8을 9로 바꾸세요. 9로. 그거 닫기 누르면 9라고 쓰고 엔터를 탁 쳐도 되고, 그러면 9H로 바뀌었네요. 컨트롤 1번에 가서 자동으로 되어 있던 거를 고정으로 바꾸고 숫자를 고치면, 그리고 닫기 누르면 되고 엔터 눌러도 되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법례명이에요. 법례명. 자, 꺾은 선은 뭐예요? 급여고, 막대 그래프는 뭐죠? 근무 시간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원래 글자가 두 줄로 돼 있었잖아요. 두 줄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례도 두 줄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피벗 테이블도 두 줄짜리 있었잖아요. 근데 걔들은 한 줄로 보였죠. 연속으로. 근데 차트에서는 두 줄이면 두 줄로 나와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래요? 한 줄로 붙이라는 거잖아. 여기서 못 바꿔요. 천상 여기로 가야 돼. 데이터 선택. 디자인에 가서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떠요. 뜨나요? 잠깐만.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급여 시간당이라고 써있어요. 급여 시간당. 요거 근무 시간당. 근무 시간이 이렇게 써있죠? 얘를 편집 눌러보세요. 자, 얘를 급여 시간당 근무 시간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하고 편집 누르면 이렇게 급여 시간당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시커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를 급여 가로 열고 시간당이라고 수작업으로 고쳐야 돼. 그 다음에 근무 시간 1도 선택하고 편집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제대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래프가 또 폭이 안 맞으니까 조정해 줘야 되겠죠? 예. 법례명을 바꿀 때는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이 글자를 선택을 하고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까는 어느 셀을 선택했었잖아요. 그 셀이 두 줄로 돼 있으니까 두 줄로 보인 건데 이거를 직접 키보드로 써야 돼. 그럼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뭘 못했나? 9번까지 한 것 같은데, 8번까지 했죠. 9번이 뭘까? 요거 여기 8만원이란 데다가 이렇게 타원형 설명서를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한번 해볼게요. 삽입, 도형, 삽입에 가면 도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저 밑에 설명선에 보면 세 번째가 타원형 설명선인데,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 대충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써보세요. 여기 급여 시간당이 여기 문제는 시간당 급여가 제가 글자를 잘못 썼나요? 법례명을 제가 잘못 썼나봐요. 그러면 고쳐봐야지 뭐. 시간당 급여인가요? 시간당 급여죠? 글자를 잘못 썼네 제가. 시간당 한 칸 띄우고 급여고, 하나는 근무 시간 1 맞아요?
이건 맞네. 제가 글자를 잘못 봤네요. 그럼 시간당 급여라고 또 데이터 선택해서 고쳐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도형 마저 해볼게요. 여기다가 시간당 최고 급여. 시간당 최고 급여라는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꾸며야죠. 거기가 허연색으로 되어 보이지 않나요? 맞죠? 하얗게 보이잖아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채우는 건 어떻게 채우면 되죠? 흰색으로 채우면 되겠지. 흰색으로.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어떻게 돼?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죠? 여기가 글자가 검정색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볼까요? 검정색이죠? 예. 이 안에 칠하는 거는 흰색으로 칠하면 되고, 흰색으로 채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가운데, 중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가운데 정렬하면 되죠. 가운데 정렬 요거로 하면 되겠고, 요거로. 근데 얘가 위로 가면 안 되고,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 얘가 어디 와야 돼? 정중앙에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백이 있어요. 여백. 안여백, 바깥여백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노란 조절점을 이렇게 당기면 옆으로 삐져나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너무 크니까, 도형이 너무 커서 제가 도형을 이렇게 좀 줄이려고 보면 어떻게 돼요? 글자 쓴 게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위쪽 여백하고 위쪽 여백 있잖아요. 위쪽 여백하고 아래쪽 여백을 0으로 바꿔주면은요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해주면 이 테두리 색깔은 뭐 이렇게 좀 퍼런 거든 검은 거든 보이면 되고, 여기는 안에 들어있는 색깔은 아무리 시험 문제지에서 명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허옇게 돼 있잖아요. 허옇게 돼 있고, 글자 색깔은 좀 검게 보여주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흰색, 검은색을 한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주면 되고, 채우는 색깔은 흰색으로 하면 되고. 그 나머지 우리 못한 게 뭐가 있나요? 한번 볼까요? 근무 시간 1, 이거는 대충 위치를 맞춘 것 같고, 오른쪽에는 축 제목이 없죠? 그 다음에 법례명은 아까 제가 고쳤고, 그 다음에 도형 집어넣는 것도 있고, 최근에 와서는 이 도형도 안 넣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좀 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75쪽 문제 제시된 출력 형태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보고? 제목을 보고, 법례를 보고, 밑에 있는 갑축을 보고. 그래서 76쪽에 보시면 지금 차트에 들어갈 범위가 한 위에 4줄, 하나 건너뛰고 또 한 줄, 또 하나 건너뛰고 2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오면요 참 고마운데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이름 요렇게 급여하고 한꺼번에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이름까지 잡고 급여는 빼고 근무 시간만 잡는 경우도 나와요. 항목을 하나 빼는 거예요. 항목을. 그럼 블럭 잡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떨어지겠죠.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질 수 있겠죠.
지금은 그냥 가로로 이렇게 블럭을 잡았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블럭이 아니라 요만큼 이런 식으로 제가 색깔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서 블럭을 잡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연속으로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어디 하나는 건너뛰게끔 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수월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럭을 잡고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레이아웃 만들었죠? 예, 레이아웃 몇 번? 9번째 거. 그 다음에 몇 번째 거? 뭐 5번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리 꾸미고 저리 꾸미고, 특히 이제 어느 계열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뭐로 바꿔라? 꺾은 선 바꿔라. 그 다음에 뭐 컨트롤 1번 눌러서 어디? 보조축으로 보내라.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 우리 기억날 겁니다. 자, 지금 78페이지 보시면 7번째 그림이 보조축 지정하는 건데요. 이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축이었던 걸 아까 보조축으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하세요 라고도 하지만 컨트롤 1번 누르세요 이랬죠? 컨트롤 1번 누르면 수월해요. 그러니까 무슨 서식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 1번, 셀 서식도 컨트롤 1번, 차트 서식도 컨트롤 1번, 축 제목도 컨트롤 1번, 뭐 그 다음에 범례 서식도 컨트롤 1번, 무슨 서식 컨트롤 1번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목이 이렇게 세로로 방향으로 되어 있던 거를 가로로 바꾸고, 그 차트가 10가지 항목을 우리가 조정하다 보니까는요, 뭐 클릭 선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아, 맞다. 컨트롤 1번 누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를 누르는구나. 뭐를 눌러서 이렇게 했구나. 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14번 보세요. 81페이지 14번. 우리는 차트를 먼저 옮겨놓고 작업을 했죠. 이 큰 화면에도 옮겨놓고 나서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제 1작업 여기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 4작업으로 가게끔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게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먼저 제 4작업으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화면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꾸미는 게 편해요. 그래야 뭐 제목의 크기라든지 뭐를 꾸미는 과정이 나왔는데, 이 책에서는 지금 대충 어느 정도 해놓고 갔단 말이야. 대충 어느 정도 하고 갔는데, 그것보다는 미리 보내놓고 나서 거기서 작업하는 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수월할 것 같아요. 82쪽에 보면은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해서 뭐 파랑 박엽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가서 투명으로 바꾸고, 채우기 없음으로 바꾸고. 근데 이 책은 항상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무슨 서식 가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저는 컨트롤 1번 누르세요 하고 바로 간 거고,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축을 써놓고 나서 위로 올리고 하는 과정들. 지금 86쪽에 보시면, 예, 그렇게 이제 갑축을 올려놓고 나서 너비 조정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너비를 조정하고, 예. 그 다음에 레이블 서식에 가서 레이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계열을 꺾은 선을 클릭하고, 다시 거기에서 박진수 거면 다시 클릭하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했단 말이에요. 레이블 추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숫자를 클릭해서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이 숫자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왜냐면 숫자를 한 번 클릭하면 뭐예요? 지금 박진수만 선택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없지만 다 선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들어가면 돼요. 그냥 클릭만 하고 컨트롤 1번 들어가면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값을 넣어라 그럼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다 나와 버리니까 그때는 또 안 돼요. 그럼 또 값을 다 빼주면 다 빠지잖아.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고 그리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얘를 아래쪽에 있던 거를 오른쪽에 있던 거를 위로, 그럼 위로 올라갈 테고. 이 책에 보면 한 번 더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례명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법례명은 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른쪽 눌러서 법례 가서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디자인에 있는 데이터 선택을 직접 눌렀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시간당 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편집에 들어가서 직접 써주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 이것도 편집에 들어가서 직접 써주고 그런 식으로 직접 다 수정을 하면 다 고쳐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이제 도형 삽입하는 게 나와요. 도형 삽입을 눌러서 타원형을 만드는데 이 타원형에 지금 94쪽을 보시면은 노란색 점을 이용해서 아래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던 거를 옆으로 쭉 당기는 거는 나중 문제고 글자를 쓰고 가운데 이거예요. 이거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 이렇게 왼쪽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가운데 이걸 아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를 제가 위쪽에 있던 거를 중간에 넣으세요 이런 거 있죠? 여기서 하셔도 되고 바로 여기 있으니까 직접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백 얘기는 여기 안 하고 있죠? 여기 여백 얘기를 0으로 이렇게 얘기는 없잖아요. 이걸 안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도형이 이렇게 살짝 좀 높이를 조절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조절해버리면 글자가 한 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백을 위아래 여백만 좀 없애주고 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상 없이 마무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죠. 선생님 글씨가 네. 밑에 제곱급여 글씨가 없어지는 거 왜? 이게 없어지는 거는 이게 너무 줄이면 안 보여요. 도형의 높이를 적당선 만들어 줘야 돼요. 높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두 번 하니까 글씨가 없어져요. 아, 클릭을 하면 나타나긴 하는데 밖을 빠져나가면 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텍스트 상자에 위쪽과 아래쪽의 여백을 0.25cm가 아니라 0cm로 줄여버리면 그나마 좀 보이고요. 그래도 안 보인다 그러면 도형의 높이를 높여줘야 돼요. 도형에 보세요. 도형의 높이를 이렇게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죠.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는 적당선에서 맞추려고 봤더니 안 보이게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위아래 여백을 좀 줄이면 글자가 그나마 좀 보인다 이거죠. 이건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97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세요. 97페이지. 근데 우리가 시험을 다 보고 나면은요 60분 안에 여러분이 다 완성을 하셔야 돼요. 시험이 60분이 지나면 컴퓨터가 멈춰버려요. 그럼 키보드 마우스가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 전에 감독관이 그래요. 1분 남았습니다. 뭐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지금은 저장하고 전송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분 남았을 때. 그럼 저장하고 엑셀 화면을 딱 내리면 오른쪽 벽에 97페이지 그림처럼 답안 전송하는 화면이 있어요. 우리는 없지만 책에 그림처럼. 그럼 거기에 답안 전송이라는 걸 클릭하면 돼요. 이건 감독관이 시험 시작하자마자 이것부터 실행시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연습도 한번 해볼 거니까. 그래서 답안 전송을 딱 하고 나면은 1분이 소요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60분이 아니라
59분 본다고 보시면 돼요. 59분.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이 작업이 있었죠. 이 작업. 이 작업이 우리 뭐였어요? 고급 필터 했었잖아요. 고급 필터가 나올 수도 있고 목표값 찾기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한 세트가.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뭐 관행도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일단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나온 관행도 문제를 인쇄해서 여러분 나눠 드릴 테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풀어보고 왜냐면 이 책에 있는 거랑 새로 나온 과거에 이제 방금 전에 시험 봤던 거 있죠. 4월 둘째 주에 시험 봤던 거랑 문제 패턴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새로 나온 문제 패턴을 보시면서 하시면 좀 수월하니까 그 작업을 제가 해드릴 거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